안녕하세요. 마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5% 인상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5% 올린다. 뭐 기사 내용은 크게 별거 없습니다. 이게 기본 시급을 올린다는 게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사실은 뭐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그 현재 문 정부가 했던 공약 가운데 하나가 기본 시급을 10,000원대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개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경제학 원론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기본 시급이 오른다는 의미는 그 물건이란 표현은 그렇긴 한데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 비용이 상승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상승한다는 의미고 그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단위 인력당, 그러니까 이제 기본 시급이 오른다는 게 인당 그 9,160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니까 단위 인력당 올라가는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그리고 10명을 고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당 10만 원이 되죠. 그죠? 1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10명이 되겠죠. 그죠? 10만 원 곱하기 10명이 되니까. 근데 기본 시급을 2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20만 원을 올린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50만 원을 줄 수 있는 급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난 거지. 예, 수익이 그만큼 났다고 했었을 때 150만 원이 수익이 났었을 때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수는 7.5명이 돼요. 7.5명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는 10명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임금을 2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50만 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장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은 7.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명이 줄어들죠, 그죠? 이게 그 온앤오프가 아니고 그 레인지가 있어요. 스펙트럼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임금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 고용할 수 있는 숫자는 줄어들어요. 많이 올리면 많이 줄어들고 적게 올리면 적게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원칙이고 그리고 모든 고용 시장에서는 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출발을 해요. 임금 기본 시급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은 뭐냐? 그 임금 인상하는 만큼 기업에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기초 노동, 뭐 기초 수급에 해당되는 일용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이 그만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것만큼 그거에 맞춰서 고용 시장의 일당 시간당 시급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시국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는 경제 성장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와 똑같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내가 100만 원을
그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 그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올리면 올리는 만큼, 예, 그만큼의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똑같은 비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포션적으로 같은 양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 기본 시급을 올리면 그러면 그 윗단계의 돈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원급의 돈을 올리게 되면 사원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사원 위에 대리, 대리 위에 과장 쭉 올라가면서 그 비용이 다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시급이 그 진짜로 말 그대로 기본 시급만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의 그 인건비가 5%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예, 5%가 상승한다는 얘기고, 물론 이게 이제 티는 안 나지. 왜 티가 안 나냐면, 이게 한 번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상간으로 점차적으로 이 그 상승에 대한 비용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지. 경제 성장이 충분히 높으면 예, 그런 거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 어떤 물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밸류가 일치한다면, 혹은 그거보다 밸류가 더 크다면, 예, 그러면은 그런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그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가 않죠. 그죠? 근데 지금같이 경제 성장이 되지 않거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 모든 게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세금으로 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세금은 땅 파먹고 장사하나요? 경제 성장이 돼야지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세금도 감면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돌려막기야.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기본 시급을 주는데, 기본 시급을 상회시키기 위해서 자영업자들 이제 보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활성화시킨다고 뭐 세금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 세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세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올려진 세금을 내가 다시 받기 위해서는 올려진 세금을 낼 수 있으려면 그만큼 또 수익이 또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체인으로 돈단 말이에요. 예,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돈을 올려도 그만큼의 인플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효과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노동 시장에서 그 기본 시급을 올리게 될 경우에 문제가 바로 드러나는 게 그 공급자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급 수요, 그죠? 공급에 대한 수가 줄어든다는 기본 원칙을 지금 무시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주택시장도 비슷해요. 주택시장에서 그 지금 이제 다 주택자들 막 세금으로 막 그걸 하잖아요.
막 때려 맞고 뭐 이제 세금 가중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주택 공급 수요가 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왜? 그만큼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내놓지 않겠죠, 그죠? 예, 똑같아요. 이게 그 노동시장에서 그 사장 혹은 고용주가 적이 아니에요. 예, 그 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노동시장에서의 사장님, 예, 고용주가 되고 마찬가지로 주택 그 사업, 주택 임대나 아니면 주택 매매에 있어서의 그 다주택자는 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공급이 충분해야 되고 시장에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려고 하면 강제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경제 시장에서 적당한 가격이 싼 쪽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예. 공급자가 없으면 결국 줄어서 없어지면 시장 자체가 사라져요. 시장 자체가. 네. 그게 똑같아요. 뭐냐, 지금 이렇게 기본 시급 올리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그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시장 자체가 사라진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직장을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이거는 뭐 내가 뭐 박사라서 혹은 뭐 경제학에 뭐 아주 뛰어난 해안을 가져서 아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 혹은 뭐 대학교 1학년에 경제학 원론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파악이 가능한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이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 글을 올렸더니 패친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뭐 5% 정도는 올리는 게 괜찮지 않느냐. 예. 5% 정도 올리는 게 괜찮으냐 아니냐. 예. 그거는 그냥 내가 이 정도 올리면 괜찮지 5%가 얼마 되지 않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하려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5% 정도 임금 인상을 하려고 하면 5% 정도의 경제 성장이 돼야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5% 이상이다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 경제 성장을 보통 경제 성장률을 따질 때 돈으로 따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승은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이면 그러면 5% 이상의 5%의 임금 상승을 억셉터블 한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 시급을 인상한다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고용 시스템의 임금이 5%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 시급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할 거고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되는 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에 5%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얼마 이상의 그 인플레이션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가격이 비싸진다는 의미고,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고, 그리고 시장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경제하기 어려운 거고, 진짜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임금 인상하면 되지. 뭐 대략 한 5% 정도, 뭐 그 정도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